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백업 외야수, 그중 좌타 외야수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김강민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4, 5 외야수 중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많은 외야 유망주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선수가 유력한 후보로 이야기할 만합니다. 이명기 선수와 장진혁 선수입니다. 타격의 이명기, 수비의 장진혁, 과연 김강민 선수와 함께 백업 외야를 책임질 선수는 누구일까요?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중견수 이진영, 우익수 페라자, 좌익수 최인호를 기반으로 김강민 선수까지 외야 4자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진영, 최인호 선수가 상수로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선수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영 선수는 10홈런, 최인호 선수는 3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럼 남은 한 자리가 남습니다. 이진영 선수가 있고 김강민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내야의 우타자 비율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좌우 밸런스를 생각한다면 남은 한 자리는 좌타 외야수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력하게 생각하는 선수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명기, 장진혁 선수이고 여차하면 문현빈, 정은원 두 선수 중 한 명이 차지할 공산도 있습니다. 내야는 포화 상태입니다. 최은호 감독은 정은원, 문현빈 선수에게 외야 연습을 시키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내야에는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럼 외야 남은 한 자리에 두 선수 중 한 명이 차지할 공산도 있습니다. 특히 문현빈 선수는 중견수를 경험했고 국대에서는 좌익수까지 소화합니다. 김강민 선수가 중견수와 우익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식 외야 선수 4명과 문현빈 선수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은호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두 선수 다 내야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디테일한 수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을 살리고 한화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외야수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김강민 선수가 있기에 남은 한 자리는 좌타 외야수일 공산이 크고 경험치 부분이나 하나 외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명기, 장진혁 두 선수의 존재감이 필요할 수 있다. 한화의 대타 능력이 떨어진다. 약한 타선이다 보니 작전의 중요성이 대단하지만 작전 수행 능력이나 대타 작전에 약해서 상대방을 압박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김강민 선수를 데려온 것이기도 하죠. 좌타 대타를 생각한다면 이명기 선수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 단독 도루가 가능하고 외야 전체를 볼 수 있는 멀티 포지션 그 점을 생각한다면 장진혁 선수도 주목해 볼만합니다. 주전은 힘들더라도 백업으로는 가치가 있는 두 선수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명기 선수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선수는 사이엔 트레이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좌익수 자리는 오그레이디 선수가 있었던 상황, 우익수로 출전을 하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루로 가는 상황에서 다리 쪽에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오랜 기간 재활을 했고 시즌 말미에 다시 모습을 보이지만 활약은 미미했습니다. 이명기 선수는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다. 되게 오랜만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부상이 오더라. 역시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도 1군에서 마무리를 했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최인호 선수는 상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페라자 선수도 적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명기 선수가 그 두 선수의 보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산 타율 3할 무시할 수 없는 성적입니다. 한화는 최인호 선수와 임종찬 선수를 키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경쟁자가 되는 선수보다는 확실한 조연으로 팀을 뒤에서 바칠 선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이유로 김강민 선수를 데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명기 선수와 노수광 선수가 조연의 역할을 하길 바랬지만 부진, 부상으로 그 작은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이번 시즌은 그 작은 역할을 꼭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명기 선수는 작년에 내가 1년을 가까이 쉬어서 주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나도 나이가 있는 선수이고 항상 뒤에서 준비해야 한다. 나름대로 다른 선수들에게 보여줘야 할 게 있다. 이제 야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야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스프링 캠프나 시범 경기 때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명기 선수입니다. 그래도 외부 영입으로 온 만큼 뚜렷한 족적 하나 남기고 싶어 할 것이고 그건 역시 5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민 선수와 위기투합해서 성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기 선수는 무조건 타격에서 존재감을 보여야 합니다. 어깨가 강한 것도 아니고 송구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수비 범위도 넓은 것은 아닙니다. 수비는 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좌익수만 가능한 것이고 우익수는 캐치 정도의 수비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할 이상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명기 선수를 활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또한 장진혁 선수가 팀 내에 있습니다. 수비 부분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라고 해야 합니다. 타격이 안 되면 수비가 좋은 장진혁 선수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올 시즌 통산 3할의 위용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어 장진혁 선수입니다. 베이스가 커지면서 도루의 중요성이 커진 24시즌입니다. 고 기사 헤드라인으로 50도루가 다시 나올 것인가 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화에서 단독 도루가 가능한 선수로는 이원석, 하주석, 이도윤 그리고 장진혁 선수 정도입니다. 발이 빠른 선수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도루 실패가 많습니다. 센스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베이스가 커진 만큼 보완이 될 수 있다. 도루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한 하나로서는 장진혁 선수의 빠른 주력을 살릴 필요는 있습니다. 외야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발의 투구폼이 길다면 스타팅으로도 나올 수 있는 장진혁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24시즌 장진혁 선수는 위기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공산이 큽니다. 수비 주력에서는 가치를 보였으나 이제 타격에서 가치를 보여주어야만 계속 하나구단 소속 선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는 하나구단은 아닐 겁니다. 임종찬 선수가 제대를 했습니다. 정한성 선수를 일단 내야로 뛰게 하지만 여차하면 외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권강민 선수나 이상혁 선수도 1군 진입을 목표로 퓨처스에서 경기를 할 겁니다. 30살이 넘도록 1군에 안착하지 못하는 선수에게 마냥 기회를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좌타 외야수 중에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가 없고 빠른 발로 투수를 긴장시킬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장진혁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니 타격에서 반등하는 모습, 지속성이 있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명기, 장진혁 선수 두 선수 말고도 권광민, 이상혁, 임종찬 선수도 후보 선수입니다. 각자 장점들이 확실한 선수들이죠. 권광민 선수는 파워, 이상혁 선수는 빠른 발과 컨택 능력, 임종찬 선수는 전형적인 오각형 선수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명기, 장진혁 선수는 가치를 보인다면 모를까 또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세 선수에게 바통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으로 만들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경쟁자들이 있다. 언제든지 자리가 바뀔 공산이 있으니 긴장을 하고 시즌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정은원, 문현민 선수가 차지할지 이명기, 장진혁 선수가 경험치를 토대로 자리를 공고히 할지는 최은호 감독의 의중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영 믿업지 못하면 다음 후보도 있습니다. 우타자 비율이 높지만 각오하고 이원석, 유로교 선수를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외야 남은 한 자리를 채울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24시즌을 지켜볼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